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될 때 공제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도 안 됐었고요. 또 대손 처분받은 세액도 공제가 안 됐었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 실제 기출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기출문제 케이스인데요. 자, 같이 보시면 다음 자료를 보고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과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해보는 겁니다. 자, 매출 공급가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과세와 면세의 6개월 동안의 매출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나와 있는데, 매입세액 보니까요.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는 전액 다 공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 11매는 전액 다 공제가 되는데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500만 원은 세매를 받은 거는 면세 사업에만 오로지 쓰인다고 그러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다 불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매입에 불공으로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용 내역 탭에 가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걸로 전액 다 불공제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공통 매입세액이 1,500이 있대요. 6개월 동안 공통 매입세액이 1,500이 있대요. 그러면 이 공통 매입세액은 과세와 면세에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 면세 사업 비율만큼 비율 계산을 해서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자료에 반영할 거냐? 첫 번째로는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로 들어가서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용 내역 탭에 들어가서 면세와 관련된 이 500만 원은 전액 다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거다 해서 5,500을 세매다라고 해서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지금 확정신고잖아요. 그럼 확정신고 때는 이렇게 2기 확정신고니까 확정신고 때는 정산 내역 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정산 내역 탭으로 들어가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서 총 공통 매입세액이 1,500이었고요. 6개월 동안의 총 매출액 6억, 6개월 동안의 면세 매출액 1억 5천. 그럼 면세 비율이 25%니까 이 공통 매입세액 1,500에 25% 곱하면 375만 원인데 우리가 예정 신고 때 이미 공제받지 않은 게 25만 원이 있으니까 이걸 뺀 나머지를 불공제 세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기속을 이렇게 알 수 없을 때는 비율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예정 신고는 요 예정 안분 탭에서 하는 거고요. 확정 신고는 요 정산 탭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닫고, 저는 저장을 해놓고요. 자, 여기 닫고, 자, 닫고요.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죠. 자, 근데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5천에 500만 원 생겨서 받은 거 이거는 전부 다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추천표에서 매입에 불공으로 입력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집계가 됐을 거예요. 5천에 500. 자, 확정 신고는 안분 계산은 예정 때 하는 거고요. 확정 신고는 정산 탭에서 하는 거예요. 정산 탭으로 와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금 할 거고 전표 데이터를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로 할 거니까 불러오는 거 아니요 해주시면 돼요. 자, 6개월 동안의 총 공통 매입세액은 6개월 동안의 총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6개월 동안의 총 공통 매입세액은 여기 1,5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금액을 1,500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은
여기 있네요, 여러분. 6억이고 면세공급가액이 1억 5천이고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6억이고요. 그리고 면세공급가액은 1억 5천이고요. 그러면 375만 원이 이 1,500만 원 공통 매입세액 중에 25% 곱한 375만 원이 6개월 동안에 불공제 받아야 될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이익이 예정 신고, 7, 8, 9월 달 신고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25만 원을 이미 불공제를 당했대요. 그러면 그걸 기불공제 세액으로 해서 25만 원 이렇게 입력해서 나머지 금액만 4, 5, 6월 달에 불공제 세액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4, 5, 6월 달이 아니라 지금 2기 확정이네요. 제가 모르고 1기 확정을 잘못 들어갔네요. 이거 잠깐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지웠다가 지금 제가 1기 확정에다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아니고 2기 확정이니까 저장 이렇게 해서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2기 확정이면은 10월에서 12월이었죠? 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1기가 아니라 2기였는데 자, 그래서 2기 확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 저장을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 번만 해보면 면세와 관련된 거는 전액 다 불공제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예정 때는 안 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10, 12, 12월 달 확정 신고니까 정산 내역 탭으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1,500, 총 공급가액이 6억, 면세 공급가액이 1억 5천, 25%. 그래서 1,500에 25% 곱하면 375만 원인데 이미 25만 원을 불공제 당했으니까 뺀 나머지만 불공제 세액으로 보는 거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여러분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저장하는 거는 뭐 기본이죠. 그래서 저장 꼭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가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면세사업분 쪽에 이 금액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요것만 작성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전 사례 문제를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는 여기다 차마 해놓지 못했는데 간혹 재계산 기출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재계산이 나오면은 만약에 이제 재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부가세 이론편에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실기에서 이제 재계산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우리 재계산 이론 때 어떻게 공부했었죠, 여러분들? 재계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한해서 이 공통매입세 당초에 신고한 거에 대해서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 확정 신고할 때 재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건물구축물은 5%, 그 외 자산은 25%, 그래서 6개월에 감가상각이 건물구축물은 5%, 나머지 25%인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재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자, 확정 신고 때만 재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건물 공통 매입 세액과 관련된 건물이 매입한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 건물의 매입세액이 1억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취득한 게 뭐 예를 들어서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2022년도 뭐 1월 달에 뭐 2월 뭐 2022년도 다시 입력해 볼게요. 자, 2022년도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냥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신고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6개월 경과된 기간 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럼 왜 5번이 경과된 기간 수가 나온 거냐면 뭐 이런 거죠. 22년도 1기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22년도 1기, 22년도 2기, 23년도 1기, 2기. 그럼 4번이 6개월이 지난 거고요. 24년도 1기는 포함하는 건데 지금 2기를 신고하는 거니까 2기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개월이 5번이 경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5%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5%에 5번이 경과됐으니까 25%가 상각돼서 없어진 거고 75%가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 신고하려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면세 공급가액이 뭐 4천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인데 자, 이 건물에 대해서 공통매입세 계산한 직전 과세 기간에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이 1억인데 총 공급가액이 1억인데 뭐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이 5천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면세 비율이 40%인데 직전 과세 기간이 50%니까 10%만큼 줄었잖아요. 그럼 줄어든 것만큼 면세 비율이 줄었다는 건 과세 비율이 늘었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난 것만큼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료에 나오면 이렇게 해당 자료를 입력하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원재료나 상품과 같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론 때 학습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기기장치다 그러면 기타 자산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5천만 원이었다라고 그냥 제가 가정해 볼게요. 이건 이제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23년도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이었다. 그러면 2월 달이면 6개월이 지난 거는 23년도 2월이니까 23년도 1기는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24년도 지금 2기 거 하는 거니까 2기는 24년도 2기는 포함하지 않고 그럼 6개월이 몇 번 지났어요, 여러분? 23년도 1기, 23년도 2기, 24년도 1기. 그래서 총 6개월이 3번 지났다라고 자동 계산이 된 거예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5% 상각되는 거지만 나머지 자산은 25% 상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25%에 3번이 감가상각된 거니까 75%가 상각이 됐고 상각되지 않고 남은 건 25%가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이 금액은 그대로 똑같겠죠? 똑같이 이렇게 비율은 똑같을 거예요. 직전은 이렇게 똑같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금액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면세 비율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플러스가 될 거고 이건 불공제가 더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추가로 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고. 이게 재계산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간헐적으로 나온 적은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지 마시고 이 재계산을 입력하는 탭이 재계산 탭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입력해 보시고 혹시 기출문제 풀이 연습할 때 나오시면은 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교재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설명을 가볍게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장을 그냥 해놓을게요.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는 거의 90% 이상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각종 부속명세서들을 작성을 해서 궁극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그 금액들이 다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 자, 케이스 1입니다.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입력된 자료, 불러온 자료는 지우고 하라고 해놨어요. 그죠? 실제 기출문제인데. 자, 그러면, 자, 부가세 신고서를 불러왔을 때 매입매수전표 입력한 데이터가 있어서 데이터가 불러오면 그걸 지우셔야 돼요. 지우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밑에 해답을 잘 해놨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전자생계한서 6억 매출이 있다. 그럼 매출에 과세로 입력을 했을 거고 우리가 신고서에 직접 입력한다 그러면은 이 과세 생계한서에 이쪽에 금액이 기재가 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한 과세 매출이 6,600인데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러면 매출에 카가로 입력했을 거니까 이 신용카드 쪽에 6천이 들어가는 거고 현금 영수증 330 부가세 포함이니까 이것까지 하면 6,300에 부가세가 630이 들어가는 게 맞죠. 자, 중국에 직수출한 게 있대요. 40만 위안이 있대요. 그러면
신고일은 의미가 없죠. 신고일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선적일이 중요한 거죠. 예. 자, 지금 보니까 환가는 선적한 이후에 한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 위안화당 170원 곱하게 되면 40만 위안에 곱하기 170원 하게 되면요. 6,8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6,800을 매출의 수출로 입력했을 거니까 그럼 이제 영세의 기타에 6,80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소멸시효 완성된 게 1,100만 원이 있다. 그럼 이거는 100만 원만큼은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거 맞죠? 자, 매입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액이 일반 매입이 4억이 있고 세액이 4천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매입의 4억에 4천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접대와 관련된 게 800과 세액 80이래요. 그럼 이거는 우선 세금계산서에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요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800에 80이 반영되면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대요. 그럼 예정신고 누락된 거는 우리 어디다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매입이니까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에 500과 50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입력하는 건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바로 같이 해볼게요. 기타 자료에 보니까 매출 자료 중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된 게 있대요. 자, 가산세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요 뒤에다가 제가 가산세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가산세 설명을 제가 할 건데 여러분 지연 발급을 하게 되면요. 지연 발급을 하게 되면 지연 발급 가산세라고 해서 요 지연 발급한 요 공급 금액에 1%의 가산세를 부과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의 종류나 이런 것들 중요한 사항들은 그 밑에다가 제가 규제해 놨으니까 다음 케이스 2번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지연 발급한 경우에 지연 발급한 공급 금액에 1%의 가산세를 낼 수 있구나. 이 정도 인지를 한번 해보고 다음 케이스 2번에서 같이 한번 또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는 신고기한 안에 직접 확정신고 때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전자신고세액 공제되는 거 있었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경감공제세액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10,000원으로 반영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실전 신고서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계략적인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이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그럼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니오로 누르면 자, 기존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삭제하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밖 경제 매입세액은 지워도 안 지워지는 게 여기에 금액이 우측에 상세 내역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측에 있는 것들은 우측에 있는 데이터를 지워주셔야지만 지워지는 거예요. 지울 때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불러온 자료를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삭제하고 여기다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요. 아니면 잠깐 화면 멈춰놓고 입력해보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입력해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 6억이라고 아까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6억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신용카드 발급한 게 6,600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영수증 매출한 게 부가세 포함해서 330. 그러면 이제 카가나 현가로 입력하게 되면 이쪽에 6,300만 원 들어가고 6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수출한 게 40만 위안이었는데 40만 위안이었는데 선적일의 환율이 170원 해서 6,800이었죠. 그거는 매출에 수출로 입력하게 되면 영세의 기타에 6,800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매입세액 관련해서는 일반 매입세액 생계에서 받은 게 4억에 4천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여기 지금 일반 매입에 4억에 4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4억의 4천 중에 800만 원은 접대와 관련된 거였다.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였다. 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4억 생계한서에 들어갔다가 이 밑에 16번에서 입력을 하는데, 자, 이 세부 내역이 있는 건 우측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우측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아까 800이었거든요. 800, 접대와 관련된 거 800에 부가세 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생계한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500에 50이었어요. 그러면 매입에 대한 누락이니까 매출에 대한 누락이었으면 매출 쪽에 요 누락으로 들어가지만 매입에 대한 누락은 요 매입세액 쪽에 예정신고 누락 쪽인데 여기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상세 내역이 있는 우측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 500에 50이니까 생계한서 누락한 게 그러면 여기 생계한서로 누락된 거 500에 5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에 보니까 지연 발급한 게 있대요. 자, 생계한서를 지연 발급하면 지연 발급한 공급 가액에 1%의 벌금을 내요. 그걸 이제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가산세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자, 여기서 지연 발급 칸이 따로 있죠. 여기에다가 지연 발급한 금액이 아까 2,30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1% 23만 원의 가산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부가세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확정 신고 때 납세자 스스로 전자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경감공제세액 쪽에 자, 여기 지금 19번 안을 눌러주시면 경감공제세액과 관련된 게 또 나옵니다, 밑에. 그러면 전자신고, 확정신고 때 홈택스에 직접 납세자가 스스로 하게 되면 만 원을, 전자신고세액 공제로 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입력해 주시면은 여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다 했어요. 다 해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지금 한 가지 입력을 안 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매출 자료에 보니까 대손세액 공제받을 게 100만 원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1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예정신고 누락분도 입력을 잘 했어요. 잘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대손세액 공제 금액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교재에 보니까 이게 여러분 6억인데 6천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숫자가 좀 미스돼 있습니다. 여기 6천이 아니라 6억이죠, 그죠? 6억입니다. 6억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좀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억에 6천이에요. 그럼 요거는 여기 6천이 아니라 6억에 6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공이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6억에 6천으로 좀 기재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100만 원만큼은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억에 4천.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500에 50. 그 다음에 접대와 관련된 거 여기 들어갔다가 밑에서 800에 80이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 그리고 가산세.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림에 조금 잘못된 게 이게 6천으로 잘못 입력돼 있다 보니까 6억에 6천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은 이게 점수를 이제 뭐 6점, 뭐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또 많이 나오니까 신고서 구조는 반드시 여러분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같이 받고 다 저기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겠고, 자, 한 문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쭉 설명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케이스 2번인데요. 자, 케이스 2번은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 10월에서 12월 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서를 직접 입력해서 관련된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입력해서 작성해봐라. 자, 불러오는 값은 지우고 새로 입력하라고 가정했고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 매출 자료, 매입 자료에서 쭉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전자생계에서 매출액 2억 5천, 2,500. 자, 요 금액은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2기 확정이니까 이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불러오겠습니까? 불러왔을 때 요거 이제 지우고 하자고 했으니까 지워주세요. 오른쪽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전자생계한서 매출액 2억 5천에 2,500이에요. 그렇죠? 영세월 매출은 없고요. 요거 그대로 바로 입력해보면 생계한서에 2억 5천에 2,500이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한 거. 신용카드 매출했는데 3천에 300이에요. 자, 근데 신용카드 매출한 금액은 전자생계한서 발급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여기 지금 2억 5천 안에 1,000만 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와 생계한서가 중복되면 뭐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생계한서가 우선이니까 당연히 여기 1,000만 원이 2억 5천에 들어가 있는 게 맞고 그럼 순수한 카드 매출 금액은 3천이 돼요? 2천이 돼요? 그렇죠. 2천으로 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쪽에는 2천만 원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매입자료입니다. 생계해서 매입한 게 1억 8천에 1,800이에요. 자, 근데 이 중에 승용차와 관련된 게 매입액이 3천에 세액이 300이 있대요. 이거는 우리가 제조기업인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거죠. 8인승 이하고 100이랑 1000cc 초과되는 거니까. 매입에 불공이니까 이거는 우선은 요 매입액 쪽에 들어가고 수치에 들어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원재료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부터 먼저 입력해 보면 자, 그럼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우선은 지금 아까 문제에서 1억 8천이었는데 이 중에 승용차 구입한 게 3천이니까 생계해서 받은 거에 우선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은 1억 8천에서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1억 5천만 원에 1,500은 이제 일반 매입이고, 그리고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 고정자산이니까 이거는 고정자산 매입 쪽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3천에 300만 원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 3천만 원은 공제가 안 되니까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우측에다가 3천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교재에는 요 그림이 빠졌는데 넣어주시는 게 맞는 거죠. 불공제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3천에 3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한 게 2,500에 250이 있는데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매입액이래요. 접대와 관련된 거 아니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쪽에 그렇죠? 여기 기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그 밖에 쪽에 신용카드 복리후생비니까 고정자산은 아니니까 일반 매입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었냐면 2,500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2,500에 250 이렇게 2,500에 250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500에 250이니까 이 금액을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우측에 복리후생비니까 일반 쪽에 넣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게 있대요. 전자생계한서 과세매출액 2천에 200이 누락됐대요. 그러면 요 매출 쪽에 예정신고 누락이 있으니까 여기 예정신고 누락 여기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우측에다가 예정신고 누락 때 어떤 걸로 누락했는지를 써주시면 돼요. 보니까 예정신고 누락은 생계하서 매출 누락한 거니까 이 생계하서 쪽에다가 2천이네요. 2천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확정신고니까 홈택스에 전자신고 했대요. 전자신고 했고, 전자신고 했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는 걸로. 전자생계에서 발급이나 전송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대요. 자, 그러면, 여기 경감공제세액 쪽 클릭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요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쪽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여기 여러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다른 것들은 설명드린 대로 쭉 나와 있고요.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 여기 지금 숫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가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 3,000만 원 구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3,000만 원 그대로 들어간 거 맞고 요 밑에도 16번에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 여기 빠져 있으니까 체크 좀 해서 연습할 때는 꼭 넣어서 연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뭐냐면 가산세입니다. 가산세가 문제인데 자, 여러분 가산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고 이거를 다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가산세 개념을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 이 교재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 교재 설명 가산세 내용을 듣고 이 사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요거 빠진 거는 꼭 체크해서 연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산세가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어,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자,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가산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주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자, 가산세라는 거는 벌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고를 제때 안 했어요. 그러면 신고 불성 시 가산세. 그럼 신고 불성 시 가산세는 이 무신고할 수도 있고 부당 신고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건 실수로 신고를 제때 안 했다 그러면 그 신고를 안 한 과소납부 세액에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적게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가소납부세액의 10%의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세액 100만 원을 누락했어요. 매입세액 70만 원을 공제받을 거를 누락했어요. 그럼 100만 원 내고 70만 원 공제받으면 30만 원을 적게 신고한 거예요. 그럼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신고 불성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10%의 부과를 하는데 좀 자진 신고를 유도하려고 감면 규정을 뒀어요. 감면 규정은 뭐 이걸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90%를 깎아주고요. 3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하면 75%를 깎아주고요. 이 기간별로 다 감면율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3개월 내에 신고해서 75% 감면되는 게 주로 나와요. 다만 이제 1개월 이내에 만약에 신고를 했다, 자진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90% 감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3개월 내에 하게 되면 75%가 감면이 돼요. 3개월 내에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자진 신고 기간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 다른데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75%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3개월 내에 한 게 나오니까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신고를 제때 안 했다고 한다면 납부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죠? 30만 원만큼 납부도 안 했을 거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뭐 7월 29일 날 했다. 그러면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 미납한 일수만큼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하루당 만분의 2.2예요. 하루당 만분의 2.2예요. 그래서 그 적게 납부한 가소납부세액의
만분의 2.1을 곱해서 하루당 이자니까 미납한 일수만큼을 이자를 내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예요. 이거는 영세율 매출은 영세니까 세금을 내진 않지만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매출 금액 신고를 안 했다? 영세율도 세율은 0이지만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영세율 과세표준 그 누락한 금액의 0.5%. 근데 똑같이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했다 그러면 75%를 깎아주니까 요 퍼센트 0.5%에 25%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들이. 그래서 공급가액에 일정 율을 곱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율이 다 달라요. 어떤 때 뭐 0.3, 0.5, 1%, 2% 등등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는 요 공급한 가액에 퍼센티지를 곱해서 가산세를 매긴다. 이 정도는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가 이걸 암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신고, 납부지연, 영세율, 생계한사와 관련된 거. 요 순서대로 적용을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세워서 해봤더니. 자, 그럼 요 네 가지의 가산세가 주로 나오는데 요 생계한사와 관련된 가산세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한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계한서를 만약에 미발급하잖아요. 그러면 미발급이라는 거는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발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기에 속한다 그러면 1기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죠. 2기에 속한다 그러면 다음 연도 1월 25일이죠. 그러면 이 신고 기한 안에는 생계한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늦게 발급했다 하더라도 지연 발급으로 우리가 봐주는데 아예 확정 신고 기한까지 넘겨버렸다. 이걸 발급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미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미발급한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를 매깁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 미발급도 있지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 돼요, 법인은. 근데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끊어줬다. 그럼 이것도 의무 이행을 다 안 한 거니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매기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꽤 자주 나왔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법인이 전자생계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데 종이생계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그 종이생계에서 발급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낸다는 거. 자, 미발급이 있고 또 지연발급 가산세도 있어요. 자, 지연발급 가산세라는 건 뭐냐면 발급은 했는데 늦게 발급한 거예요. 자, 신고 기한을 넘겨버리면 아예 미발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죠? 신고 기한을 넘겨버리면 아예 미발급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물건을 공급한 다음에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최소한 월말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으니까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10일까지 발급을 안 하고 그리고 그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넘겼다 그러면 그건 미발급인데 다음 달 10일 날 발급은 안 했지만 확정신고 기한 안에는 발급을 했다 그러면 지연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발급은 2%나 되지만 지연발급은 이제 1%만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 1월 25일 요때까지 생계한서 발급했다. 늦게 발급했지만 신고 기한 안에는 발급했다 그러면 지연발급. 그럼 이제 생계한서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발급이 아니라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연 수치한 것도 가산세를 매기겠대요. 그래서 지연 수치한 공급가액의 0.5%. 이제 이거는 물건을 판 공급자보다는 좀 덜 잘못한 거니까 이제 공급자는 1%고 지연 수치한 공급받는 자는 0.5%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계한서를 발급을 하고 법인은 전자로 발급을 해야 되니까 전자생계에서 발급하고
국세청에다가 그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발급 명세를. 근데 전송을 안 한 거예요. 안 했다는 건 뭐냐면 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라고 했는데 전송을 하지 않았지만 확정 신고 기한 안에는 전송을 한 거야. 그럼 그거는 또 지연 전송, 미전송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전송의 경우에는 0.5% 공급가액에 미전송한 공급가액의 0.5%, 지연 전송의 경우에는 지연 전송한 공급가액의 0.3%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외우기가 좀 버거울 수 있지만 최소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봐주시고 다양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또 이제 문제를 또 틀려보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이사항만 더 보시면은요.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라고 제가 해놨죠. 이거는 자, 비슷한 가산세 항목을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매기진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이 됐을 건데, 그럼 발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지연전송이나 미전송도 적용이 될 텐데, 그러면 미발급 가산세도 적용하고 이런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도 적용을 할 거냐? 그럼 이건 두 번 가산세를 매기는 거니까 이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산세가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복 적용 배제도 제가 간단히 써놔서 그렇지 항목들 간에 중복 적용 되는 것들, 배제하는 것들이 다 나열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비슷한 항목들은 가산세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구나,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실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가산세 적용하는 요 사례를 제가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왔는데 요 정도는 한번 봐주세요. 가산세 문제가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요 정도는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1기 예정 때 매출세금계산서 1,0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7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이게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누락됐으면 100만 원의 매출세액이 누락된 거고요. 7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됐으면 70만 원의 매입세액이 누락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지금 1,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됐다, 예정신고 때. 그러면 100만 원의 매출세액이 누락된 거예요. 자, 7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됐다. 70만 원의 매입세액이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납 영세순으로 가산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과소납부한 세액은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안 냈고 70만 원 공제받아야 되는데 공제를 안 받았어요. 그럼 내가 적게 납부한 세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을 과소납부한 거예요.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 30만 원에 10%, 예정 때 누락된 걸 확정 때 하게 되면 75% 감면되니까 25%만 벌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7,5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납부도 늦게 납부했을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가소납부세액의 만분의 2.2. 그럼 미납한 일수는 이렇게 91일이다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날짜를 입력하면 이게 자동으로 날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계산해 보시면 6,006원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 영세율 직수출한 것도 누락됐대요. 그럼 영세율 매출 누락한 거,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 자, 얼마가 누락됐어요? 1,000만 원. 그럼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0.5%인데 똑같이 25%만 납부하는 거예요. 왜? 75%를 감면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건데 법인이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법인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종이를 발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로 발급한 이 금액 500에 대해서 1%만큼을 가산세를 또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산세 쪽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가산세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자, 첫 번째 우리 신납 영세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신고 불성 시 가산세인데 우리가 무신고하거나 뭐 부당하게 과소신고를 하거나 이런 거는 시험에 언급은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실수로 적게 신고한 거. 그러니까 일반 가소납부세액 요 71번 란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그래서 3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계산기로 눌러서 7,500원을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요 정도 공식은 좀 힘들더라도 최대한 암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납부도 늦게 했을 거니까 30만 원 그대로 여기 73번 칸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당초 신고한 기한하고 납부한 날짜를 입력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을 입력해주면 일수 계산이 자동으로 돼서 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세효과세표준 신고부선시 가산세 요거는 1,00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자동으로 다른 금액이 찍힌단 말이에요. 0.5% 한 게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감면은 자동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5% 곱해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런 가산세들은 저희 시험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신납 영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에 이렇게 지연 발급했다든지 미발급을 했다든지 공급받는 데가 지연 수취했다든지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전송했다든지 미전송했다든지 또 제가 앞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거를 제출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뭐 지연 제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종이를 발급했기 때문에 전자로 발급할 거를 종이로 발급했기 때문에 이때는 미발급한 64번에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연 발급 등에 있는 62번 칸에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은 5만 원이 입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산세를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우긴 너무 복잡하니까 최소한 제가 제시한 이 가산세는 암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산세 내용을 쭉 빠르게 한번 봤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풀던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렇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은 다 했는데 가산세 부분을 입력을 아직 안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느냐라고 따져봐야 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정신고 누락된 게 있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 200만 원이 누락됐어요. 부당신고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소납부세액 200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당신고 아니니까 일반 가소납부세액에 200만 원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여러분? 아까 200만 원에 10%에 200만 원에 10%에 200만 원에 10%에 25% 그렇죠? 감면이 되는 거니까 3개월 내에 하는 거니까 25% 하면 5만 원 이렇게 해서 직접 계산기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 지원도 그대로 200만 원을 넣어주시는데 이건 조금 편한 게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창이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문제가 이익이 확정 신고 1월 25일 날 지금 신고하는데 이익이 예정 신고는 7, 8, 9월 달이니까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200만 원 당초 신고한 게 24년도 10월 25일 날 신고를 당초에 적게 신고한 거고 지금 우리가 신고하는 거는 2025년도죠. 지금 이익이 확정이니까 2025년도 언제예요? 1월 25일 날 신고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당초 신고일하고 현재 신고 납부일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92일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4만 480원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만 원, 4만 48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입력하면 92일 미납 일수가 자동 계산이 된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일반 가소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납부 지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산세를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신납 영세인데 영세율 매축 누락한 거 여기 보니까 예정신고 때 영세 매축 누락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게 있느냐?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예정신고 누락된 건 있어가지고 이제 반영을 했고요. 홈택스 전자신고했고 생계환서 발급이나 전송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럼 미발급이나 뭐 지연 전송이나 미전송, 뭐 지연 수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산세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교재에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가 여러분 상당히 많이 어렵고요. 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다양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어려운 내용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